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부모들을 만나보면 아이의 욕구를 잘 관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의 욕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분이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아이의 욕구를 모른다라는 거는 부모들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양육을 하는 거고 혼동의 양육을 하는 상태라 쉽지 않을 거예요. 양육이 어렵게 되고 재미없는 양육이 되고 아기가 예쁘지만 너무 힘들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아이가 구체적으로 크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언어로 따지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 말은 프랑스 말이야. 저 말은 러시아 말이야. 이 정도를 구분할 수는 있는 거죠. 저 말이 프랑스 말이기는 하지만 프랑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아니고 저 말이 러시아 말이기는 하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러시아 말을 한다라는 것만 알지 그 사람이랑 나랑 소통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지금 수유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 또 졸립다라는 것도 알고 또 아이가 놀고 싶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부모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소통이 되고 아기가 졸려 할 때는 또 아기가 놀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아기와 소통하면서 노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유를 할 때는 얘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가 불러서 안 먹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졸음이 와서 제대로 못 먹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또 수면에서는 아기가 졸려 할 때 아직은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인지 아니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이 아이가 스스로 잠이 들어야지 되는 단계인지 이때 내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입을 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줘야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프랑스 말이 들리는 것과 또 러시아 말이 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냥 수유를 구분할 줄 알고 수면을 구분할 줄 아는 것에서 더 발전이 돼서 내가 수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고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유를 할지 수면을 도와줘야지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낮지만 심리적인 발달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심리적인 발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심리적 발달에는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존중받아야지 되고 인격적인 공감을 받아야지 됩니다. 아기들에게 존중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라고 그러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아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수유를 한다라고 할 때는 입 앞까지만 가서 입을 벌려서 젖을 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수유에서의 공감과 수유에서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에서는 아기가 졸립다라고 그럴 때 아이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수면에서는 존중이고 소통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관찰하고 또 아이와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을 하면 대화가 되고 그 아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부터 또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아기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고요. 양육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개입이 돼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이 안전한지 세상이 불안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따뜻한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아이의 욕구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것을 주기 위해서 달 1초도 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기의 울음은 언어거든요. 아기의 울음을 들으셔야지 되고 눈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눈으로 아기의 울음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은 감고 우는지, 또 힘차게 우는지 약하게 우는지, 또 고개는 어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울고 있지만 엄마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울음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서 우는 울음인지 이런 것도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아기 마음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양육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 공부를 해야지 되고 끊임없이 들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기 말이 들리기 위해서는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지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인데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힘을 막 주고 옷 갈아입히는 것이 편치 않을 때도 있죠. 그것 또한 아기는 엄마에게 말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옷 입는 거 불편해, 옷 입는 거 어렵구나, 엄마 나 이런 것이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맞아, 불편하지. 그래 맞아, 불편할 수 있어. 엄마한테 말했어. 그래 엄마한테 말한 거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아기 말을 들어주세요. 그때 미안해 미안해 이 말을 하기보다는 엄마가 지금 네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아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기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 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